여야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여 더욱 강한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걸 1월 3 말쯤 되어서 그때 출판 기념회 할 때쯤 되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 선출 전쟁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지 꼭 2주일 만의 일인데요.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 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황교안 전 총리 불과 한 달 만에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격 논란과 계파 충돌의 중심에 서기도 한 상황인데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일단 당대표를 향한 첫 발을 뗀 날 자격 논란이 일었어요. 그런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라는 답변을 내놨죠. 네, 선관위에서는 이제 당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일 경우에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해서요. 문제가 없다 만장일치 의결을 했고요. 네. 선관위의 의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 차원에서도 이것을 역행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격 논란 자체를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자처하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때 들어온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전에 들어와서 3개월의 당비만 내면 책임당원이 되는데 그 3개월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당권을 잡기 위해서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선관위의 근거는 당에 공헌을 많이 한 당원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는 당원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러한 논란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정말 말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보여줄 게 네.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건은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의 의결 결과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불과 닷새 전에 황교안 전 총리의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죠. 거기다가 출마 자격 논란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 혹은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태껏 당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던 분이 어느 날 당의 대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당은 당국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자는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생각을 못합니다. 일단은 선관위가 출마를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출마하지 말고 자격 논란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문제 제기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좀 난감해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그래 이참에 아예 당헌 당규를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키지 않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당헌 당규를 뭐하러 합니까?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당헌이라는 거는 네. 그 당의 골간입니다. 사실은. 네. 그 밑에 있는 게 당규고요. 그렇다면 그 당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과 입장들을 대변하는 게 당헌인데 지금 뭐 당헌 당규가 당대표를 뽑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네. 물론 뭐 정당이라는 것이 뭐 유권 해석이 있고 뭐 정책 해석가 저는 그것도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지킬지 않을 당헌 당규를 뭐하러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본다면 보수 야당은요.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당이에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자격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좀 더 발전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사실은 네.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정말 요만한 원칙이라도 지켜내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황교안 총리도 내가 법조인인데 이거 다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오만스럽고 당헌 당규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이다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을 당원 당규면 뭐 하려고 만들어 놓겠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당권 도전을 선언하겠다. 아까 인터뷰도 잠깐 나왔는데요. 1월 말쯤 내 출판 기념회 때가 될 것 같아라고 기자한테 말했던 홍준표 전 대표. 두 번째 당대표 여부를 이제 내일 결정합니다. 출마 여부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프리덤 코리아 이거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요. 1월 3 말쯤 되어서 그때 출판 기념회 할 때쯤 되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의 대결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렇죠. 아이고. 예. 네. 다만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물 타겟을 황교안 전 총리를 잡는다. 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전 총리 쪽에서는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안상수, 홍준표 두 분이 나왔을 때 안상수 후보의 대소송 문제까지 네. 들춰내면서 만신창이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 홍준표 전 대표가 공격을 해주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없다. 네. 이런 방증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해줬으면 하는 네.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에게 홍준표 전 대표는 넘어야 될 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3살이나 어려요. 근데 검찰 조직에서는 또 황교안 전 총리가 홍 전 대표보다 선배입니다. 그렇죠. 이 검찰 조직에서는 이제 한 기수 위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생물학적 나이는 이제 홍 전 대표가 워낙 위인데 사실 또 두 분이 같이 또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주지검에 있을 때 아하. 같이 근무를 했고 당시에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는 처음부터 공안통이었어요. 네. 이분은 뭐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쓸 정도로 아주 오리지널 공안통만 했었고 사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조폭 잡는 강력부 검사였죠. 그랬죠. 이제 그걸로 사실은 이제 어떤 모래시계 검사로서 상당히 정치적인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안통과 강력통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오세훈 전 시장까지 포함해서 네. 이 대결은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은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유행어 바람입니다. 자, 민주당의 황나땡이라는 줄임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황나땡. 뭡니까, 황나땡이? 이게 풀어서 말하면요. 네.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라는 뜻입니다.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당대표인 자유한국당을 상대하는 게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앞서가고 있지만 네.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과 이 중도로서의 외연을 확장하는 확장력은 또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진보라는 특정 세력만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중도 일반적인 국민들을 공략하는 외연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안검사 출신인 그리고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황교안 전 총리는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판단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빅2라고 할 수 있겠죠.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이. 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의 외연 확장력이 약하다. 이런 네. 부분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주요 비판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측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대선 주자까지 된다면은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 지금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흐른다는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나땡,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황나땡 이런 발언은 민주당의 기대입니다. 네. 희망입니다.
그런데 2007년 상황이 얼핏 좀 떠오르는데요. 당시 대선 때 당내 민주당의 가장 최고 전략통이었던 이해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명박 대신 박근혜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었던 민주당은 600만 표로 참패를 합니다. 네. 선거 역사상 최악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친박이라는 그림자 때문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계속 얻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갈수록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만약에 국민들이 박근혜 실망을 정부와 하게 된다면. 뭐가 다른가 네. 이런 점을 얻는다면 황라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